그렇다면 한번 해볼까요? 사과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가 중요하겠죠. 자, 화면에서 사과가 놓여야 할 위치들을 먼저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사과의 위치를 그냥 동그라미로 그렸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로 사과의 위치를 잡았는데 이 사과의 방향이 중요해요. 꼭지가 어느 방향으로 놓였나 그거를 한번 체크해 줘 보죠. 자, 여기는 이제 사과 엉덩이. 자, 사과 꼭지가 저쪽으로 있겠죠. 안 보이죠? 자, 얘는 이쪽에 있죠. 이렇게 그 사과의 방향을 살짝 정해 주세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사과부터 형태를 사과가 약간 위쪽이 넓고 아래쪽이 조금 좁죠. 아래쪽에 꼭지가 보이네요. 아랫면이 보이는 거예요. 사과의 아랫면이 보이고 얘는 사과의 윗면은 저쪽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얘도 그림을 그리실 때 항상 대상을 분석하고 그려 들어가는 자세를 갖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려 들어갔었는지를 떠올리면서 이 사진 위에다가 그걸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얘의 윗면과 옆면과 아랫면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래서 이 사과가 매달려 있는 건지 바닥에 놓여 있는 건지 그 형태를 분석해 주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게 그리는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꼭지가 이렇게 나가 있겠죠.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뭇잎이 하나 이렇게 있네요. 이쪽에도 나뭇잎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이 많다고 해서 이걸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거는 이런 사진이나 풍경 속에 있는 모든 대상을 내가 화면으로 옮겨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보기 좋은 내가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내가 사과 이 세 알이 매달려 있는 형태의 감이 무너지지 않고 얘네한테서의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략할 것들은 생략하시고 더 크게 부각시켜 줘야 되는 것들은 더 크게 그려주시고 더 작게 그려줘야 할 부분들은 더 작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있고 사과 꼭지를 중심으로요 가장 밝은 부분이 어딘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가장 밝은 위치가 지금 요거는 요게 이렇게 있죠. 요게 있고 얘는 요쪽에 있고 얘는 안 보여. 근데 요쪽에 살짝 밝은 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저 뒤쪽에서 이렇게 빛이 온다는 얘기겠죠. 예.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어두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서 어두운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럼 한번 이렇게 요 밝은 걸 기준으로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 범위들끼리 같이 묶어 볼까요? 이렇게 묶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렇게 조금 색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그렇게 살짝 선을 그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하이라이트 요 덩어리 요걸 기준으로 이 위에도 색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럼 옆쪽으로도 색이 달라지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럼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살짝 보여. 잘 안 보이는 비슷해. 그럼 그냥 비슷한 대로 놔두세요. 자, 이쪽에서도 분명 여기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이렇게. 자, 여기도 살짝 엉덩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에 면의 변화가 있는데 잘 안 보여. 뭔지 모르겠어. 상관없어요. 그러면 흰색을 기준으로 나머지 어두운 부분에 색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흰색만 빼고 나머지 어두운 부분에 100% 말고 한 20%만 색을 넣겠다 해서 색을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아직 명암을 세분화시키지 않았어요. 명암을 지금 흑과 백 두 개로 나눈 거야.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것과 어두운 거. 전체적으로 지금 어두운 것들이 많아요.
다 어두워 보여. 그죠? 붉은색의 사과 색깔과 그 다음에 명암 자체가 역광 쪽 뒤쪽에서 빛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늘이 많은 사과예요. 자,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하나만 더 어두운 색깔을 찾아보세요.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둡게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하나 더 어두운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쪽에 좀 어둡다. 그죠? 여기 좀 어둡죠? 여기 조금 어둡죠? 그럼 거기만 약간만 진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도 살짝 진한데 여기보단 덜 어두워. 그죠? 이렇게만 해도 입체 같지 않나요? 약간 입체 같아졌죠? 이 3단계 색깔만 나와도 입체가 돼요. 자, 얘는 이쪽에 살짝 닿은 부분, 여기가 조금 어둡네요. 이쪽도 약간 어둡네요. 같은 각도에 있는 부분들이 어둡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어둡다는 얘기는 이쪽에도 조금 어두운 게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그 어두운 부분들만 한번 칠해보는 거야. 자, 이쪽에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여기랑 비교해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거기만 살짝 한번 어둡게 해보죠.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세요. 일단. 내가 잘 모르겠는데 눈으로 확인이 되는 곳까지만 하세요. 일단 색으로. 입체다 뭐다 이게 둥근 형태다 뭐다 몰라도 좋아. 그게 표현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일단 색만 한번 쫓아가 보는 거예요. 흰색, 중간색, 회색,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막 어렵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나눠지는지에 대해서 아직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일단 쫓아가 보죠. 이렇게만 해놔도 뭔가 입체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그 다음에 배경은 어떻게 해야 돼? 배경은 사과보다 밝게 가죠. 사과도 어둡고 배경도 어두우면 사과가 빨개 보이지 않겠죠. 붉은 사과는 흑백으로 전환시켜 놨을 때 이렇게 흑백으로 전환시켰을 때 명도가 굉장히 짙어요. 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사진이 진하게 보인다고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다 진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사진이 그림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죠? 잘 그렸다의 기준이 될 수도 없어요. 사진은 그냥 내가 이 사진이나 사물을 봤을 때 느끼는 감성적인 부분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진을 참고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살짝 연하게만 넣어보죠. 자, 잎사귀 아직 중요하지 않아요. 자, 손으로 문지르셔도 되고 퍼프로 문지르셔도 돼요. 형태가 없어지는 게 겁이 나시는 분들은 손으로 살살 문지르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권하는 건 다 문지르라는 걸 권해요. 목탄 자체가 원래 한번 색을 매겨놓고 출발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렇게 윤곽선이 남아있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문질렀어요. 휴지 없으시죠? 휴지나 손 잠깐만 줘보실래요? 문지르긴 문질러야 돼.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목탄은 잘 문지르면 정말 그림이요 굉장히 부드럽고 예뻐 보여요. 중간 톤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쁜 그림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문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문지를 때 너무 이렇게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막 붓터치가 나듯이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내가 문지르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문질러지는 힘에 의해서 터치 느낌도 생기고 또 색도 더 부드럽거나 더 진해지게 문지를 수가 있어요. 문지르는 힘에 의해서. 자, 이거를 쓱쓱 다 문질렀다고 해서 그림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흔적이 남죠. 내가 목탄을 세워서 그었기 때문에 종이에 어느 정도의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선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세게 형태를 그리시면 흔적이 남겠죠. 네, 그래서 은은하게 힘 조절을 하셔서 형태 그릴 때 부드럽게 그리시고요. 자, 유탄으로 그리면 연필 목탄으로 그린 거에 비해 훨씬 흔적이 덜 남아요. 자,
이렇게 뿌옇게 뭔가 이렇게 안개가 싹 낀 것 같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안개가 낀 듯 흐려지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이제 명확하게 들어 올리는 과정을 가져볼게요. 이제 사과의 면이 거의 다 잡혔죠. 그다음에 밝은 걸로 지우개로 밝은 면을 한번 지워볼게요. 지우개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우개는 절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야 돼요. 지우개를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지우개는 형태를 그리는 지우개로 고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빛을 그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흰색 연필처럼. 네. 그래서 지우개가 뭔가를 틀린 걸 고쳐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림을 대상을 잘 안 보세요. 일단 그어놓고 그게 맞길 바라면서 그리죠. 그러면 여러 번 형태를 수정하시게 돼요. 근데 지우개를 많이 쓰지 말고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10번 보고 한 번 긋는단 말이죠. 10번 보고 한 번 긋는 그 자세가 좀 필요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빛을 정리했어요. 그럼 배경도 이 반짝반짝 하는 게 결국 빛이잖아요. 그것도 지우개로 지워서 그리시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실 때 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보인다고 또 그거를 막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지 마시고 빛의 느낌을 그냥 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빛의 느낌을. 응? 꼭 사진이 기준이 되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그냥 느낌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느낌대로 알아? 모르겠는데 그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놈의 느낌이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는 거와 그 다음에 겁내고 내가 항상 배운 데까지만 하는 자세 별로 좋지 않아. 배웠어.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설명을 듣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그걸 도움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하다 보면 남이 해놓은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 말고 새로운 걸 거기서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게 실수라 하더라도 그게 실수가 되고 다시 지워야 하고 새로 그려야 하는 과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밟아봐야지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 꼭 있어요. 그거를 꼭 경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지우개로 이렇게 지우는 기법 중에 이렇게 힘을 조절하니까 어떤 데는 싹 지워서 깨끗하게 지워지고 어떤 데는 슬쩍 문댔는데 부드럽게 지워지면서 톤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그걸 나중에 어디에다가 응용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질껏 지우다가 손톱이 종이에 훅 긁혔어. 긁히고 났더니 막 열받잖아, 그죠? 근데 그걸 없애려고 자기 성질을
자기가 망쳐놓은 걸 좀 가려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또 막 칠한다. 그러면 신기하게 그 스크래치가 간 곳에는 목탄이 잘 안 먹어요. 연필가루가 잘 안 먹어요. 흔적이 남아, 상처는. 예. 그 상처가 남는다는 거를 알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림을 그릴 때 일부러 이 인맥 같은 데다가 해볼까? 이렇게 상처를 놨단 말이죠. 상처가 이렇게 상체기가 났어요. 일부러. 응? 뭐가 나오지? 일부러 상처를 낸 부분에 네, 목탄이 안 먹어. 목탄이 안 먹는 거 보이시죠? 상처 난 부분에. 자, 그럼 이 스크래치 기법이 망친 거이기도 하지만 이 기법을 내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 가세요? 예. 재밌잖아.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런 것들? 네. 망쳤는 줄 알았는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걸 알았잖아요. 자, 이렇게 나오죠. 진해지니까 싹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요, 스크래치 기법 사용해요. 사용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빗을 싹 만들어서 이 유탄은 제가 아까 요거는 연필목탄으로 선을 살렸잖아요. 걔는 이렇게 문지르면 퍼지긴 퍼져요. 퍼지는데 유탄만큼 잘 퍼지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거에 그 유탄과 연필목탄을 사용해야 되는 순서가 있느냐, 그건 그때그때 내가 톤을 조절을 해줘야 되잖아요. 부드러운 톤을 만들어줄 때는 유탄을 사용해서 매기세요. 매겨서 손으로 문지르면서 이 톤의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톤의 범위가 넓어지고 색이 많아지면 매끈해져요. 그런데 톤의 범위가 좁고 색이 급격하게 변하면 각이 져 보여요. 각이 져. 그거 아주 중요해. 오늘 착시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해볼까요? 자, 사과가 아주 배경보다 진하니까 어때요? 빨간 사과처럼 보이죠? 이렇게 배경을 밝게 가세요. 사진이 진한 거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이 사과를 붉게 보여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백설공주 마녀의 사과처럼 싹 따고 싶어. 막 여기서 향이 막 나고 있어. 나를 따줘. 막 이러는 이런 거 필요해. 이런 상상력 필요해. 그림에서 나를 따줘. 먹어. 빨리. 그런 상상을 해가면서 얘를 보는 사람이 따고 싶어 라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내가 여기다 연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방법은 뭘까? 반짝이는 거 놓치지 말아야겠죠. 면의 꺾임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색의 변화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더 뭔가 사람을 내 그림 앞으로 더 가까이 와 라고 얘기하는 그림으로 만들려면 이렇게만 해서는 가까이 가지 않겠죠. 멀리서 봐도 충분한데 가까이 가서 오,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 라는 요소를 만들어줘야 돼요. 복잡하게 세밀한 부분을 일부러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사과의 점도 찍어주고 사과의 결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를 끌어당겨 줘야 되는 요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그려줘야 되고, 그 부분이 부각되려면, 도드라지려면 이런 나뭇잎의 결이나 나뭇잎의 뾰족뾰족한 부분이나 이런 거 필요할까요? 그것 때문에 얘가 세밀한 부분이 산만해진다면 그 부분은 넌 좀 뒤로 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조율을 누가 해야 돼? 그리는 사람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머리로 이해간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시도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면 어떤 잎사귀를 더 앞으로 튀어나오고 어떤 잎사귀는 있는 채만 해서 잎사귀처럼, 지금 여기 요만큼만 해놔도 나뭇가지처럼 보이죠? 뭔가 멀리 있는 나뭇가지야. 내가 나뭇가지라고 했으니까 더 나뭇가지로 보이는 걸걸? 근데 그걸 더 나뭇가지처럼 보이게 해주란 얘기. 아셨죠? 자, 해볼까요? 네. 자, 배경을 까셔야 되는데 이제 사과가 주인공이긴 하지만 사과만 이렇게 딸랑 그려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뭇잎도 그리고 배경도 그리고 해야 되는데 뒤에 먼 배경부터 먼저 조금 칠을 해주셔야 돼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찍어서 바로 뚝뚝뚝 이렇게 문지르시면 돼요. 바쁠 때 나오면 안 버려야 되는 건데. 예, 뭐든지 일단은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버리는 건 언제든지 그냥 쑥 버릴 수 있으니까 일단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목탄은 파우더를 우리 화장용 그 도구들이 목탄에 아주 좋아. 딱 맞아.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해 주시면 좋죠. 자, 배경부터 하시다 보면 내가 애쓰고 사과에다가 무지하게 열심히 완성한 것 같은 것들이 좀 사라져요. 이제 사라지게 해줘야 돼. 그게 중요해요. 약간 이렇게 해서 싹 문지르다 보면 여기가 뿌얘지고 들 그린 것처럼 된단 말이죠. 열심히 사과 다 그려갔더니 배경하라 그래가지고 도로아미 사불이 돼버렸네.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왜냐하면 이 배경에 얘가 돋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사과만 딱 따서 걔만 어떤 빈도화지 위에 얹어놓으면 공간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공간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얘가 3D 환경인 것처럼 공간을 그리고 빛을 줘서 분위기를 연출한 다음에 얘가 탁 주인공을 싹 만들어놓고 거기에 탁 조명받게 해주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져야 할 부분들은 또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퍼프 이거 되게 좋은데 이 퍼프 참 좋은 퍼프예요. 이거 지우개로는 얘로 만들어 지우개로는 딱딱하게 끓게 나오잖아요. 얘는 몽환적으로 내가 주는 힘의 조절로 아주 부드러운 색깔, 예쁜 색깔들을 싹 만들어줄 수 있어요. 사과가 너무 진해졌어. 얘로 살짝 닦아내 보세요. 실력은 도구에서 나오는 거야. 왜 나는 안 돼? 도구는 준비를 다 아, 그거는 횟수의 차이야. 더 여러 장이 있는데.